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양귀비 들어보셨죠? 중국의 당나라 때 유명한 미인인데 양귀비가 시아버지랑 눈이 맞은 거예요. 당나라 현종이 시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눈이 맞았을까 모르죠. 그냥 당나라 현종이 자기 며느리를 좋아해서 내쳤다가 다시 와이프로 맞은 건데, 그게 의학사를 알면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귀비가 겨드랑이 암내가 심했어요. 그래서 신랑도 싫어하고 자기는 좀 약간 자폐 증상 같이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궁합이 맞으려니까 당나라 현종은 축농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딱 맞아서 세기의 로맨스가 생긴 거고, 그래서 양귀비는 자기가 황후가 되고서도 그 컴플렉스 때문에 목욕을 그렇게 좋아해서 지금도 서안에 가면 화청지라고 목욕탕이 풀장만 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는데, 그런 로맨스 뒤에도 후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당대에 반란이 일어나고 칼 맞고 죽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불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건데, 저번에는 아무 이유 없는 불임, 없다는 기능성 불임에 대해 설명을 했고, 또 조기 폐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쉬운 주제로 생리통과 불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여성분이니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리통이라는 것이 누구나 어릴 때부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대소변 볼 때 아프면 난리 납니다. 병원 뛰어가요. 그런데 생리통만은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내가 뭔가 아파서 일어나는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주인은 정작 자기가 알아서 진통제를 먹든 아니면 그냥 떼굴떼굴 뒹구든 참든 넘어가요. 이 생리통이 심하면 역경이라 그래서 코피로도 터지고 굉장히 막 구토만 하고, 제 환자 중에 34살 돼서 오셨는데 거의 20년을 열흘을 넘게 방 안에 누워 있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리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화병도 사진 찍으면 안 나오듯이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70% 이상은 원인이 없이 아파요. 그래서들 다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봐도 무슨 근종이나 뭐가 있으면 이유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프로스타글란딘 알파 효소 때문에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통제만 줘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런데 생리통이라는 것은 결국, 자,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자궁 내막에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탈락할 때 이게 생리인데, 그러면 그 기능성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은 내막에 또 원인이 있어요. 자궁 내막이 문제가 돼서 생긴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지우고요. 이게 이제 자궁이고 난소고 난관이고 질이고 그렇습니다. 자궁 안에 이런 혹들, 즉 근종들이 있을 때도 생리통이 심할 것이고, 이렇게 내막세포가 자궁 근층에 박히는 성근종, 그 다음에 난소에 이렇게 내막증이나 물혹이 생겼어도 뭔가 변화가 있어서 아프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야 눈에 이제 원인은 보이는 증상들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증상들을 한번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 여성의 한 달 호르몬 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들은 자, 이 난소가 있고요,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뇌에서 작은 요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서 FSH, LH라는 호르몬과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엮이면서 난자도 만들고 내막도 두껍게 만들고 임신이 안 되면 생리로 터지고 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내막 자체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자궁 근층이 비정상적으로 경직이 되거나 해도 이런 생리통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리통 이전에 약간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네. 여기서도 왜 생리 전에 막 더 승질내고 성격 나빠지는 분들 있죠?
이게 여자들은 피할 수 없는 패턴인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따님들이나 조카들, 학생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자기 사이클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여자는 생리와 생리 사이에 배란일이라는 게 있죠. 자, 생리부터 배란일까지는 이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안드로겐, 즉 성 호르몬들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때부터 배란 때까지는 수다스러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잘 돌아가고 수학 문제도 굉장히 쉽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지름신이 또 강림을 해요. 쇼핑 욕구가 생기고 막 질러요. 지갑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막 성욕도 더 증가를 하고 활기차고 그렇게 돼요. 이건 자연계에서, 즉 항상 잠재적으로 여성은 임신을,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려고 뇌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성도 꼬시고 더 활발해지고 유혹적이라는 표현이고, 배란일이 지나면 이 성호르몬은 감소를 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내막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늘면서 패턴이 달라져, 이때는. 그러니까 항상 임신을 잠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둥지 본능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180도로 바뀌어요. 자, 이때까지는 막 밤늦게 돌아다니고 싶고 나가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괜히 집에 있고 싶고 커튼이나 베개가 눈에 더 들어오고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돼. 예민해져요. 이게 여자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게 생리전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즉 생리전 증후군은 따지고 보면 이 여성 호르몬, 이 호르몬도 마약하고 비슷해요. 중독 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최고점에 있던 호르몬이 그리워서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런 호르몬에 대한 편차로 인해서 생리전 증후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표력도 떨어져요. 그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뭔가 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하려면 자기 배란일 맞추는 게 유리해요. 배란일 지나서 생리 때 오면 이제 막 버벅 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막 이래요. 그것처럼 이 호르몬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이 호르몬 사이클이나 난소나 자궁 내막이나 근층에 대한 뭔가 기아가 잘 안 물려 돌아갈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생리 통증으로 표현이 돼요. 이 통. 그래서 옛날부터 한방에서는 통즉불통, 통즉불통. 즉 아픈 것은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래서 통즉불통, 통즉불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뭔가 내 몸에서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게 원활치 못하고 특히 자궁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막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검사나 이렇게 해서 뭐 근종이나 혹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진통제로만 해결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나 내막이나 근층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몇 년을, 10수년을, 20년을 생리통에 겪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막이, 제가 아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궁 근층하고 내막이 좋은 조건의 밭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거칠어지고 막 자갈밭 같이 돼요. 뽀송한 황토흙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작 임신을 원할 때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생리통을 방치하면 불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양방적으로, 즉 우리가 기질적인 원인적으로 따지면 생리통을 유발하는 눈에 띄는 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들어본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는데,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내막 분홍색이에요. 이게 생리 때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데 밖으로 흘러나와야 될 내막 조직이 거꾸로 역류해서 난간을 타고 들어가서 이런 데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괴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복강, 골반까지 퍼져요. 그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그러니까 내막증은 내막 세포가 호르몬 영향으로 이렇게 생리 때 부풀어지고 막 변화가 돼서 나와야 될 게 자궁 안에서 안 일어나고 딴 데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난소 부분을 다 골마 터지게 만들어요. 이게 쪼꼬렛 양상 괴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쪼꼬렛같이 다 퍼져 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퍼지냐면 이런 식으로, 요 까만 거 다 보이시죠? 횡격막, 이 폐 밑에까지도 가고
골반 안에,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회음부, 골반통이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자궁 내막증 가지고. 이런 경우가 다 양방에서는 기질적으로 생리통을 극심하게 유발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궁 내막증일 때, 자, 여기에 이제 병이 생겼어요. 여기도 좀 생기고. 그러면 내막증을 치료할 때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가면 수술을 해서 자릅니다. 우리 왜 맹장 수술하듯이 이 부분을 잘라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난소도 일부가 같이 잘려나가요. 그러면 난소가 요만큼 남았을 수도 있고 요만큼 남았을 수도 있지만 없어진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난소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개 다 치료가 된 줄 알고 또 방심을 해요. 그냥 룰루랄라 또 지내요. 그러다가 또 재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또 수술하죠. 그럼 난소가 양쪽 다 조금씩밖에 안 남아있죠. 그럼 좀 있으면 조기 폐경 대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 폐경 이전에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여기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난자를 못 만들어내고 배란이 안 되고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누적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즉 한방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궁 내막증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생기는 원인적인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찌꺼기가 생기고 어혈이 생기고 꼬일 때 이게 발생을 하니까 이런 조건을 해결을 해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재발이 또 안 될 것이고, 그죠? 수술을 꼭 안 해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수술 한 번, 두 번 하고 오신 분들은 진짜 조기 폐경을 먼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임신까지 빨리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파지는 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나 뭐 자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알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는 가능하니까 제발 진통제로만 그 고비만 넘어가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아픈 거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자궁 내막증으로 불임이 됐던 분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30대 중반이었고요. 결혼 8년 차인데 생리통이 20대부터 계속 심했다고 하고 자궁 내막증이란 진단을 31세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 후에 계류유산도 2번 했고, 계류유산이 뭔지 아세요? 계류유산은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심장이 안 뛴다고 하면서 이제 애가 정체돼 있는 거. 그럼 소파 수술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분 중에는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나 보네. 그게 계류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진행이 안 되면서 이제 안 좋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계류유산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또 난소 무록도 수술한 경험이 있고, 아까 같이 난소 일부가 없어진 거, 반대쪽에 내막증으로 복강경 수술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증상이 생리통이 심하고 막 아랫배, 요통, 골반 안쪽까지 심하게 아팠고요. 생리불순도 있고 생리할 때 꺼멓게 덩어리도 많이 나왔고 손발도 차고 냉대야도 심했고 자궁 내막증도 게다가 재발이 됐고, 그래서 왜 수술 후유증으로 좌우 난소가 또 작아진 상태로, 그러니까 임신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궁 내막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방치해가지고는 제대로 난소에서의 배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궁 내막증을 삭히고 치료해주고 난소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치료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자궁 내막에 이제 착상력을 좋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표현을 했지만 임신이라는 것은 배란이 잘 되고 수정이 잘 돼서 자궁 내막의 마지막으로 착상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돼요라는 분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수정란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착상이 안 돼요. 근데 착상이 안 되는 원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불임 클리닉을 가면 배란 촉진제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과배란을 시켜서 괜히 난자만 여러 개 만들어내고 그걸 인공 수정을 하든지 시험관을 해서 또 심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또 허당이 되는 거죠. 즉 마지막 단계에서의 착상이 잘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이 내막증이 되면 난소 기능도 원활하지 못하고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 난소에서 호르몬이 잘 나와야 요 E2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잘 나와서 내막도 두껍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돼. 그 다음에 내막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막의 조건이 나빠서
제대로 다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고 뭔가 거칠게 남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황무지같이 내막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증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조건을 같이 고쳐서 자궁 내막의 착상력을 좋게 만들어서 내막 혈관도 부송부송하게 좋게 만들어야 영양 효소가 잘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난막강화요법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근육 운동 위주로 시켰다.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건데요. 혹시 이제 집에서 나중에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유산소 운동만 하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지방만 줄여요. 근력하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10kg를 뺐어요. 요요 현상이 금방 와요. 왜? 기본이 안 달라져 있으니까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이 확 쪄요. 또 하나 단점은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 지방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은근히 여성 마라토너들이 조기폐경 생리불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운동선수들이 가슴이 또 빈약한 경우가 많고, 그것처럼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산소 운동만을 하시면 편중된 운동이 되는 거고, 항상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운동에 아령 들고 이렇게 하는 거랑 팔굽혀펴기 같은 거, 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줄수록 기초대사량도 좋아지지만 성호르몬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생식기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이 근육 운동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항상 이 집중을 해서 간과하면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궁과 생리, 아까 말한 주기랑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변의 남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솔직히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생리 때가 다가오면 이제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말로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이 몸에서는 이렇게 통증과 관련된 호르몬 밸런스, 그다음 배란, 생리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리통을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면 또 좀 잘 넘어가고 평소 생활에 어떻게 하면 좀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 여자분들은 어쨌거나 이 복부 쪽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들 함부로 앉지 말고 방석 깔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몇 겹 입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몇 겹은커녕 그냥 내놓고 다니는 게 추세니까 그만큼 자기 생식기에 어혈을 많이 만들고 순환부전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냉기, 우리 왜 차가우면 오그라들잖아요. 따뜻하면 풀어지고, 자꾸 차갑게 할수록 자궁이나 저런 부분들이 오그라들어요. 그럼 근육이 긴장을 하고 혈관이 압착이 되면서 오그라들면 당연히 교통 정리가 잘 안 되고 도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통증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주위에서 너무 내놓고 다니지 말고, 차가운 데 앉지 말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불임 환자들이나 생리통 환자들을 치료해서 한번 보면 의외로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근데 이제 특성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즘은 왜 조선 동포, 조선족들 많이 오시잖아요. 중국에서도 오고, 이제 일본 교포나 일본 분들도 간혹 오는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조선족 분들은 추운 데서 크잖아요. 막 그 하얼빈, 심양 이런 데 가면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저도 몇 번 가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영하 3, 40도는 쉽게 떨어져요. 그러면 바람 좀 지나가면 여기가 파랗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4겹을 입어도 뼈가 시릴 정도니까. 그렇게 추운 데서 자란 분하고, 일본 분들은 또 우리나라 같이 온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다미 생활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냉기가 많이 들어요, 몸에. 그래서 부츠를 많이 신더라고요, 추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냉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보다 그분들 치료해 주는 게 훨씬 효과는 빨라요. 치료를 별로 안 해보고 원인적으로 몇 번만 쳐주면 배 뜨끈뜨끈해지면서 생리통이 싹 없어지고 그래요. 그것처럼 여자분들은 제발 자기 몸을 감싸면서 따뜻한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어디 소개팅이나 맞선 나가도 너무 멋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세요. 있는 그대로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남자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껴줘야 되고 또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항상 따뜻하게 관리하고 음식도 너무 카페인 같은 거 섭취 많이 하면 이 골반 혈관 흐름에 장애를 줘요. 그래서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진 않고 그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평소에 접할 수 있는 생리통을 잡는 거 하나, 그걸 잡음으로 해서 괜히 임신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없애는 거 둘. 그렇게 해서 생리통과 몸과의 관계를 알아봤으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질문은 없어요? 왜 질문들이 없어요? 집중을 안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평소에 생리통 때문에 힘들다 할 때는